안녕하세요. 트렌드 매거진 알짜 진행을 맡은 정순지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들 하죠. 이 각종 매체와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내게 필요한 정보인지 곤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따라하면 트렌드 리더가 되는 정보,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트렌드 매거진 알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당신이 궁금해하는 진짜 정보, 트렌드 매거진 알짜. 네, 이번 순서는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성폭행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지하철은 절도와 성추행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철이 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지하철 성범죄가 급증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각종 성범죄 사건, 그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면서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인격 살인도 위험 수위.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무심코 단 댓글 한 줄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과연 이 같은 형사사건들의 현명한 대처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찾아온 이곳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이곳에 각종 형사사건에 관한 도움을 줄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형사법률상담센터의 유정은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한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 동행조사부터 고소장, 고소대리까지 두렵고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준다는데 실제로 이곳을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부터 억울한 가해자까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 예기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형사사건을 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트렌드 매거진 알짜에서 알아보자. 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각종 사건, 사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게 돼버렸는데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무서울까요? 이처럼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형사법률상담센터의 유정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정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더 이상 성범죄가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담 사례도 최근 참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성범죄라 하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와 같은 사건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기존의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몰카, 음란물 전송행위 등과 같은 신종 성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계의 여신이신 정순지 아나운서께서는 원치 않은 카메라 촬영을 당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저는 다행히도 그런 촬영을 당하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어디다 의논해야 될지 참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센터를 찾는 것 같은데요. 이 센터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네.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상담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형사법률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방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고소, 손해배상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요. 또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려서 좀 이렇게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럴 때 무죄를 또 어떻게 증명하게 될까요? 예, 제가 맡았던 사건으로는 술을 주문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여자분의 신체에 접촉되는 바람에 강제 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도 있었고 네. 지인과 술자리 후에 마음이 맞아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접근 그리고 증거 조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범으로 몰렸지만 사건 현장에 의자들이 빽빽하게 있었고 네. 통로가 비좁았다는 점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검사가 이런 부분들을 납득하고 오해를 풀므로써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자분이 자신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여자분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CCTV라든지 모텔에서 나올 당시를 봤던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여자분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무죄를 입증하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VCR에서 봤던 것처럼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도 사건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그냥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B라는 사람이 A는 전과자이니 상종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면 네. A가 전과자라 하더라도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허위 사실이었다면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런 명예훼손 행위들이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 가지는 확산성 때문에 가중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자기가 댓글이나 이런 곳에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자기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것인지 용인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저는 이런 사건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성형외과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시설에 이용을 했다가 좀 평가가 좋지 않아서 좀 안 좋게 글을 올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걸렸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용한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했고 인터넷에 남기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좀 적용이 되나요? 예,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가 자신이 겪었던 사실을 토대로 하여 네. 인터넷 카페에 후기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소 내용이 과장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권리로서 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꿀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희가 알짜잖아요. 그러니까 알짜 팁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형사사건화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네. 사건 당시 경황이 없는 나머지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들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예컨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시 CCTV 영상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안을 한번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은 더 든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꿀팁인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정말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유정훈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